네, 안녕하세요. 방문과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자, 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제4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5의 민법 교재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좀비 기출이 있고, PPT 자료를 필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 민법, 중개사법도 꼭 같이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같이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환매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환이 돌아올 환자,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죠. 즉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립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자 을이라면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우리 저당권을 싫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갑,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그냥 그 부동산 3억에 팔어. 그리고 나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 돈 안 빌려줍니다. 갑이 어쩔 수 없이 을말에 따라서 3억을 빌리는 대신 3억에 매매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이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기로 환매특약을 했죠. 이렇게 저당권 대신 활용하는 게 환매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갑이 채무자가 3억을 갚습니다. 그동안의 이자도 줘야겠죠. 그럼 을은 목조물을 인도 반환해야겠죠. 그동안의 사용이익 과실도 함께 반환해야겠습니다. 근데 대금과 목조물을 반환할 때 이자 과실 이거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냥 이거 두 개 퉁처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서로 퉁처리한다. 그러니까 갑은 이자 안 주고 을은 과실 안 넘기고 두 개를 그냥 퉁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 590조 1항이 있어요. 매도인이 갑이죠. 갑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가 미루어두다, 약정하다, 약정한 때 그 용서한 대금이 3억이죠. 그리고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 환매,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항은 임의규정 말이죠. 전항의 환매 대금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3항 전이의 경우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계산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특별한 약정을 쓰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두 개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자, 다음 이제 갑에게 쓰여 있는 다시 3억을 빌리는 대신 3억에 팔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갑이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기로 환매특약하겠습니다. 근데 환매특약은 갑과 을만 알죠. 갑이 부탁해서 우리 기분 좋게 여기에 환매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환매 등기를 이렇게 매매 등기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환매 등기하면 제3자에게 공시가 됩니다. 자, 그럼 갑이 3억을 안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을은 환매 등기 돼 있더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병에게 돈 받으면 을은 소유권 등기 넘겨야겠죠? 환매 등기 있더라도 을은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단 병은 각오해야 돼요. 환매 등기가 먼저 있었죠. 병은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다행이지만 갑이 3억을 갚으면서 내 건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 뺏길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환매특약 등기 후 매수인 을이죠. 을이 제3자 병에게 목조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 을은 부동산 재산관 제3자 병에 대해서 환매특약의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렇게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할 게 병은 각오하라 그랬어요. 환매 등기가 돼 있다면 병은 소유권 뺏길 각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문제집 191페이지입니다. 자, 1번.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환매 약정이죠?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갑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갑과 을의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죠. 동산은 3년입니다. 3번 환매 등기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죠.
을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부기등기 기하세요. 4번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 제3자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이제 병이 아니라 제3자 정이랬죠. 정이 X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채무자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저당권 소멸하죠. 아까 이렇게 우리 병에게 팔았잖아요. 팔고 소유권 등기했죠. 근데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이 소유권 등기도 상실한다 그랬죠. 그럼 소유권도 상실하니까 이 저당권, 이게 정이라면 정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소유권도 날아가요.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날아갑니다. 다음 2번입니다. 환매 설명 틀린 거죠. 1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해야 이번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없어지겠죠. 효력을 상실합니다. 2번은 이 문양 그대로 그냥 기억합니다. 주된계약,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된 종전계약,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아까 했어요. 590조 3항 환매시 목조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 없으면 상계로 본다 했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입니다. 5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기간 내 행사하는 게 아니죠. 자, 밑에 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3년이 환매기간 3년 약정했어요. 그럼 환매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 환매기간 내에 하는 거 아닙니다. 환매기간 내에 뭘 하면 돼요? 환매권 행사하면 되죠. 그럼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으로서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 그런 거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5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이 파란색 망이가 3년 정했다. 환매권 행사만 그때 하면 됩니다.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은 환매기간 내가 아니라 행사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죠.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환매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민법상 환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환매권은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일신 한 사람에게 존속된 권리가 아니고 양도할 수 있어요. 환매권도 재산권이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이 지문 해설 그대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더 이상 해석 필요 없어요. 2번 매매계약이 없어지면 환매특약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계약이 효력이 상실하면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효력이 상실합니다. 3번 환매계약을 정할 때 그게는 절대 다시 연장 못합니다. 3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아까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예, 193페이지 교환계약 갑니다. 교환은 매매와 똑같아요. 차이점이 딱 하나죠. 매매계약은 반대급부가 금전에 받지만 교환은 금전 이외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교환이 매매니까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유상 쌍무 불락이 사유 맞아요. 니은 일방이 금전에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로 바꾸라 했죠.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디귿 다른 약정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부담하죠. 매매와 똑같습니다. 릴은 자기 시가 뭐예요?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차고도 아니라 했죠.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하여 즉 묵기가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의 불법적 간섭이 사기 기망이죠. 그럼 사기 기망 아니라 그랬죠. 시가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리을만 틀려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들으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2차 전략 과목 종교해석법도 이론 강의 두세 번 이상 꼭 들으시고 암기사항도 여러 번 보셔가지고 암기사항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해석법은 85점 이상 꼭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